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아웅다웅하는 국회를 겨냥해서 밥그릇 싸움 맞다.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세균 후보자가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건가요? 지금 정세균 총리 인준은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이 통과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선거법 개정 때문입니다. 지금 밥그릇 싸움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손해볼 생각이 없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등은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호남 지역 의석을 줄일 수 없다. 자, 연동형 캡은 이번 한 번만 한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라. 서로 이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세균 국회의장 과거 대통령 꿈이 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아마 대통령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불씨가 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무총리 후보자쯤 됐으면 국회의원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국무총리에 완전히 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로키 저자세로 가야 되는데 정세균 후보자가 무슨 마음에 쓴지 모르지만 이렇게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밥그릇 싸움이다. 지금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예를 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정세균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덕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세균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듯 국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정세균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제 열린 한 포럼에서 국민 미션 포럼이라는 한 장소에서 이런 말들을 한 겁니다. 자, 국민일보, 아시다시피 기독교 재단입니다. 국민일보가 초갈등 사회 한국 교회가 푼다. 이런 주제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연 국민 미션 포럼 기조강연에서 정세균 후보자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개헌론을 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과거에도 개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언급은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개헌이 좌초됐으니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의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를 든 게 바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자, 정세균 후보자는 국회의장에 선출됐을 때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나친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5년 단임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황제의 권력을 누리게 되고 또 5년이라는 단임제 때문에 집권 후반은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차기 후보가 더 부각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4년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정세균의 말에 대해서 국회 반응은 앞으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정 후보자는 본회의 직후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당시 개헌을 시도했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개헌 전도사처럼 활동해 왔습니다. 자, 정세균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된 논의는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주된 논의는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다. 이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여러 정파에서 생각이 다른 많은 국민들이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나와 계신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난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것도 정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회 갈등이 극계달한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인인 정세균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정치인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성경의 구절 중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요거는 인용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시편 58편 1절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금의 조국 정국이나 청와대의 의혹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의 뜻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 시편 58편 1절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 시적절한 표현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이렇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조국 전 장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최근에 있었던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세균 의장, 전 의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잠언 4장 27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지명자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대통령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일보 빌딩에서 가졌던 이 모임에서의 연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국무총리로 인준해야 되는데 그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밥그릇 싸움 맞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국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국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망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반성해야 됩니다. 자, 정세균, 본인은 마치 예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국회의장 할 때 제대로 잘했는지 그것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국회의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주 원인이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정세균이 웬일입니까? 한 방 날렸습니다. 자, 이 말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더 아파할 그럴 대목입니다. 지금 밥그릇 싸움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을 빼고 자기들끼리도 지금 합의를 못하고 우왕좌왕 서로 감정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피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정세균이 별로 저한테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데 아무튼 이 말만큼은 맞는 말 같습니다. 밥그릇 싸움 맞다. 정세균이 또 분위기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민심을 보니 국무총리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중립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명은 받았으니 한번 잘난 척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만큼은 민주당이 새겨드려야겠습니다. 선거법 문제다. 밥그릇 싸움 맞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